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장 참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요. 남은 5장 이슈별로 종목별로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오늘도 두 분 통해서 인사이트 얻어보겠습니다. 이건희 대표, 손여로 팀장 두 분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반도체 섹터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떠오른 브로드컴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그러니까 HBM4를 공급해달라는 러브콜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엔비디아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자체 AI 가속기 개발에 나선 빅테크들이 이 브로드컴에 잇따라 설계를 맡기면서 지금 HBM이 대거 필요해졌는데요. 업계에서는 지금 SK하이닉스의 생산 능력이 브로드컴의 수요를 다 맞출 수 없어서 상당한 물량을 삼성전자가 확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예, 그렇다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 두 종목 모두 한 1%대 상승세 그치고 있습니다. 뭐 그 뉴스 때문에 올라왔다라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그게 실현되면 더 좋아진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당분간 이제 우리 최근에 양자 컴퓨터 얘기 되게 많이 하시는데 네. 그게 상용화되기 전까지 HBM은 필수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GPU가 됐든 CPU가 됐든 어떤 이제 그 로직 반도체를 쓰게 되면 그 옆에 딸려 있는 메모리 용량을 이제 채워줄 일시적으로 이제 연습장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 D램이 필요한데 그게 결국에는 HBM 3E가 됐든 4가 됐든 HBM을 써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브로드컴이 하는 거는 사실은 좀 라이트한 그 AI 가속기거든요. 지금 엔비디아가 만드는 것보다는 좀 전기가 좀 덜 먹고 좀 성능은 좀 더 좋은 이런 쪽으로 설계를 할 텐데 관련해서 여전히 거기에도 HBM4는 HBM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이제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당분간 그래서 러브콜 받은 것도 여전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당장 이제 주가 반영보다는 투자 심리에 좀 긍정적이지 않겠나. 지금 이제 HBM에 관련돼서 약간 너무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만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거나 아니면 마이크론의 움직임 정도를 보고 판단을 하실 텐데 향후에 지금 HBM의 사용 빈도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국내 반도체주가 전반적으로 지금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이런 뉴스들은 오히려 지금 오늘 뭐 한미 반도체라든지 이런 HBM 관련된 장비주들이라든지 소재주들도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에 생각보다 반도체는 좋을 수 있다 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엔 지금 마이크론의 실적에서 지금 뭐 가이던스만 보고 주가를 뺐는데 그것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보면 여전히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는 부분, 그다음에 HBM의 공장을 증설하고 있다는 부분이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를 보면 여전히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도 열려 있는 기회가 많다라고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글이 얼마 전에 내놓은 그 윌로우 칩이 상용화되기까지는 뭐 빨라도 한 3년 정도가 걸린다고 하는데 양자 컴퓨팅이 상용화되기 전까지는 이 HBM의 독주 체제는 조금 계속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 강세 훈풍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브로드컴이 신흥 강자로 떠오르다 보니까 반도체 밸류 체인에도 정말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요. 오늘도 HBM 관련 종목들 여전히 강한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최근에는 유리기판, 에이직, 에이직랜드 같은 디자인 하우스 이런 종목들 여러 종목들이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손여로 팀장님, 어떤 쪽을 더 좋게 보실까요? HBM, ASIC, 유리기판, 액침냉각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어요. 네, 저는 성장성과 변동성을 좀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관련 섹터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다 같이 같은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저는 HBM이 변동성이 가장 크게 발생할 거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 반도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신 분들은 뭐 반도체, 에이식, 그다음에 엔비디아, 마이크론, 브로드컴 이 관련 종목들이 보여준 실적과 이 기업을 바라보는 향후 미래 전망이나 리포트까지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다음에 그 뉴스가 나오면서 이미 에이직이라든가 유리기판이라든가 액침냉각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인 일간 변동성이 나온 다음에 거기서 빠져나오는 수급들이 H침으로 간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업 사이클로 봤을 때 어떤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이런 식으로 오면서 성숙기 위로 갔을 때는 이런 섹터들 보통 가치 섹터라고 부르죠. 근데 반도체가 과연 가치 섹터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이 반도체 HBM 메모리에 대한
성장이 둔화될까? 그런 가능성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AI를 넘어서 차세대의 어떤 양자 컴퓨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는 차세대 GP라든가 차세대 HBM, HBM6를 넘어서 HBM7까지도 꾸준하게 이제 개발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HBM 같은 경우는 완전 태동기는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성장기의 초입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SKC를 필두로 해서 태동기 말기에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년 2분기에 SKC가 유리기판을 개발을 해서 그 브로드컴을 갔을 때는 이제 성장기 초입까지 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 유리기판 이제 액체 냉각 같은 경우 이 유리기판의 뒤를 쫓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유리기판의 아랫단에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HBM 같은 경우는 앞에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가 HBM 관련했을 때는 SK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마이크로디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메모리 메이커가 이미 실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성장기로 봐도 된다라고 좀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장성 앞에서는 어떤 섹터는 테마다, 어떤 섹터는 성장성이 유망하다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시청자분들께 변동성과 안정성을 제가 우선순위를 분류해 줄 테니까 그 부분들대로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성장성은 당연히 HBM이 가장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엔 ASIC, 그 다음에 유리기판, 액침냉각 순으로 말씀을 드리고 변동성은 역순입니다. 변동성은 액침냉각, 유리기판, ASIC, HBM이 클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니까 나의 투자성에 맞게 관련 종목들을 취사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다 HBM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와 함께 동행하는 섹터죠. 변압기도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AI 반도체도 그렇고 양자 암호도 그렇고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오늘 변압기주뿐만 아니라 전선주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20일까지 수출 데이터까지 좋게 나오면서 전력기기의 호황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증명해내고 있는데요. 이건희 대표님, 내년에도 이 호황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이 흐름에서 수혜를 받으실 만한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조선주가 좋다라는 거 작년부터 알았는데 잘 못 사셨죠. 무거워서. 네,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좀 무겁지만 꾸준히 오래 갈 수 있는 섹터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대장주인 HD 현대일렉트릭이 이제 4.7 오늘 4% 이상 상승하면서 정고점이 40만 원대를 이제 돌파하려고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좋은 거는 이제 그동안 조정을 많이 받았던 재룡전기라든지 LS 일렉트릭이라든지 효성중공업이 되게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새로 신규 상장한 제일 일렉트릭이라든지 산일전기 같은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그 배경에는 AI 데이터 센터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서도 데이터 센터 향으로 지금 디램이 한 50% 이상 매출이 나가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력 수요는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한참 얘기 나오고 있는 아이온큐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미국 종목일 텐데 양자 컴퓨팅이죠. 이제 완벽한 양자 컴퓨팅은 아니고 약간 이온 베이스의 그 양자 컴퓨팅이 지금 상용화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관련해서도 근데 그게 혼자만 잘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결국엔 그것도 AI가 발전했기 때문에 양자 컴퓨팅도 같이 발전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둘 다 모두 근데 전기를 엄청나게 필요로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앞으로 전력 수요는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전에 미국 서부 시대 개척 시기에 금광을 캐기 위해서 금을 캐러 엄청난 사람들이 도전했지만 금을 캔 사람보다 옆에서 청바지 판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번 것처럼 지금 어떻게 보면 전력기기가 그런 청바지 역할을 하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저는 조정 시에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사셔도 된다. 그다음에 생각보다 수익률은 어마어마하게 이제 좋지는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우상향할 가능성은 높기 때문에 조금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대형주 단으로 해서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효성중공업, 아니면 LS 일렉트릭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포트폴리오를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싶은 분들께는 이 전력기기 쪽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제약 바이오 섹터가 오늘 또 강하게 반등하고 있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개별주로 오늘 삼천당 제약의 상한가가 눈에 띕니다. 독일 기업과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독점 판권 라이선스 계약 체결 소식에 오전장부터 상한가에 안착했고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손유로 팀장님, 이 소식이 본격적으로 추세를 되돌릴 수 있을지 참 궁금한데요. 삼천당 제약 예전과 같은 그런 상승 랠리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정보를 미리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삼천당 제약이랑 알테오진이랑 정말 올해 상반기 제약 바이오를 끌었던 투톱이었는데
이제 수급이 굉장히 갈렸었고 저는 삼천당 제약을 유심히 봤는데 뭐 폭발적으로 삼천당 제약을 사야겠다라는 말씀 못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뭐 제약바이오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리포트나 주변의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 알테오젠 같은 경우 꾸준하게 플랫폼 이전 계약 뉴스 나오고 그들이 갖고 있는 기술력이 정말 세계 탑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 삼천당 제약이 안과 관련 바이오시밀러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셀트리온을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의문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고민들 좀 시원하게 오늘 날린 뉴스가 나왔고 이 호재 동반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개인 투자자가 아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추이를 좀 돌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면은 삼천당 제약이 아일리아의 바이오시밀러에 판매 계약을 체결한 건데 셀트리온이라는 뉴스를 봤을 때 지역이 다르더라고요.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미 임상 완료해가지고 국내에서는 유통을 시키고 있고 국내랑 유럽 쪽에서 이제 유통을 하고 있는데 미국 이제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동남아 지역이랑 미국 지역에다 판매 유통권을 확보한다는 뉴스가 있기 때문에 이제 유통 지역이 겹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삼천당 제약이 이 셀트리온의 압박을 못 이길 것이다라는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조금 시원하게 깼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상한가 진입했고 기관은 순매수가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개장 초반에는 외국인 순매수가 찍혀 있다가 점심시간에는 외국인의 순매도로 전환되더니 13시 10분 집계 상황을 봤을 때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한가에 매수 잔량이 묶여 있는 상황이고 신규 진입하기보다는 이제 뭐 JP모건 헬스케어나 아니면 뭐 다른 뭐 바이오시밀러나 낙수효과 얻을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천당 제약을 가지고 뭐 2개월, 3개월 가량 이제 알테오젠과 비교하면서 스트레스 받으셨던 분들은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달 초에 88,000원 선까지 떨어졌던 삼천당 제약의 주가가 한 2주 만에 15만 원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추가 상승 기대해보자라는 투자 전략 들어봤고요. 그리고 제약 바이오 섹터는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로 시장의 눈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월 13일부터 16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개최가 되는데요. 자료를 보시면 정말 많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초청을 받아서 참가를 합니다. 뭐 셀트리온부터 롯데 바이오로직스까지 그 외에 정말 많은 기업들이 참가를 하는데 이건희 대표님, 이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만한 기업은 어디일까요? 일단 지금 뭐 이름 잘 알려진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뭐 롯데바이오라든지 이쪽은 이제 여전히 그냥 시밀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CDMO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닥 그렇게 지금 뭐 저는 중요하다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요. 일단 JP모건 컨퍼런스에 나오는 종목들 중에는 바이오테크를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당연히 알테오젠일 테고 알테오젠은 지금 언제든지 추가 계약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여러 가지 좀 이제 시간을 좀 두고 있는 상황이죠. 그 외에 이제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도 여전히 주목해 보셔야 되고 그 외에도 뭐 보로노이라든지 좀 작은 종목으로는 지금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여기 참석하는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스틱스 이쪽도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번 작은 종목일수록 어떻게 보면은 좀 계약이 한 건 나오면 굉장히 좀 핫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가캠이나 ABL, 알테오젠은 워낙 또 이제 주목을 받았던 회사들인데 그 중에서 그래도 저는 안정적으로 반응을 해볼 수 있는 살 수 있는 종목은 뭐 알테오젠 정도가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안정적으로 가져가 볼 만한 거는 알테오젠 그리고 중소형주 단에서 조금 빠르게 좀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기업으로는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모멘텀으로 한번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손여루 팀장님한테도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기업 보고 계실까요? 네, 저는 한올 바이오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벨 바이오랑 한올 바이오파마는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나올 때마다 꾸준하게 언급되는 양대 산맥이고 에이벨 바이오 같은 경우 꾸준하게 매년 행사를 참여하고 있고 한올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 2014년부터 꾸준하게 참가를 하고 있는데 2024년 1회만 참가를 못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 파트너사인 이뷰노마트가 이 한올 바이오파마한테 기술 이전 받은 물품으로 이제 자가면역 치료제 바토클리맙을 개발하고 있고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하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낙수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올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 지금 저번 주 금요일에서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이걸 연속 강한 순매수 들어오고 있고 오늘 이런 시장 속에서도 일간 변동수 6% 이상 보여주고 있으니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일정주 관점으로 접근하기에는 한올 바이오파마가 좋아 보인다. 그렇게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올 바이오파마까지 특징주로 꼽아주셨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는 조선주와 방산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미국 선박법 제정에 따라서 국내 조선사들의 수주 확대 기대감에 조선주들이 또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게 그렇다면 미국 시장에 이미 진출한 이런 한화오션 같은 기업을 봐야 될지 아니면 신고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H현대그룹주 그러니까 가는 말에 올라타야 될지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건희 대표님, 네. 우리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조선주는 일단 지금 하나오션이랑 삼성중공업이 보면 차트상으로는 좀 매력적으로 보이죠. 근데 그 이유는 이제 수주 잔량이 이제 HD현대그룹에 비해서는 좀 적기 때문에 주가가 좀 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이제 삼성중공업은 나름 이제 또 그 LNG선에 특화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특히 FLNG 관련돼서도 여전히 특화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주목해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지금 하나오션이 필리조선소 인수를 했기 때문에 그 관련돼서 굉장히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HD현대중공업도 이게 두 회사가 지금 자꾸 비교되고 있는 이유가 HD현대중공업도 그렇고 하나오션도 그렇고 둘 다 방산 사업에 좀 진심인 회사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두 회사가 다 지금 같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HD현대중공업은 아직 미국에 있는 조선소를 인수하진 않았고 하나오션은 인수를 했죠. 그러니까 모멘텀상으로는 하나오션이 조금 더 좋아 보이고요. HD현대중공업은 자체적인 실적만으로도 지금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두 회사 모두 좋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조선주는 지금 단기적으로 접근하기엔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까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나마 좀 접근이 가능하고 한쪽은 하나오션이라든지 아니면 하나엔진 같은 기자재단도 오히려 좀 좋아 보이고요. 지금 현대중공업이라든지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너무 고점에 있기 때문에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말씀드리겠고 지금 삼성중공업이라든지 하나오션은 충분히 지금 자리도 한번 매수해봐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선주는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이 회원국을 상대로 본격적으로 이제 방위비 증액 압박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방위비를 기존 GDP 대비 2%에서 5%로 2배 넘게 지금 상향하도록 요구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EU 수장들이 방위비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손유로 팀장님, 이 소식이 국내 방산주들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궁금해. 오늘 오전장보다 방산주들로도 수급이 유입되더라고요. 네, 저는 뉴스 헤드라인만 봤을 때는 국내 방위산업 관련 종목들한테 좀 보수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게 판단됐었는데 그동안 방위산업 관련 종목들이 조정이 워낙 깊게 나오다 보니까 불확실성 제거의 일환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방위산업이 가장 먼저 조정을 거치기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말하는 대로 워낙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방위비를 올리겠다고 했을 때는 어떤 방위비에 대한 투자가 진행이 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작년 상반기나 작년 중반기까지는 이 정도의 수주를 예상을 했다고 한다면 그 뒤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거나 유럽이나 미국에서 방위비에 대한 분담금을 올려야 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폴란드 측에서도 추가적인 수주가 나왔었죠. 지정학적 리스크가 끝나지 않으니까. 근데 한 가지 리스크는 그거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한테 이 정치권을 넘겨주기 전에 자신이 좀 임의로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단언한 대로 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지금 기술적 위치는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러우 사태나 어떤 이스라엘 헤즈볼라를 마무리 못한 부분들은 방위산업한테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한두 가지 정책이 좀 삐끗하더라도 대부분의 정책은 자신들이 일론 머스크 CEO랑 손을 잡고 이루어진 대로 진행했을 때는 저는 단기적으로는 언제 이 러우 사태 종결이나 헤즈볼라 종결될지 모르겠지만 종결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의 방위산업한테 받던 추가적인 수주나 매출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걱정하기에는 이미 이제 방위산업 관련 종목들이 워낙 조정이 나왔고 업종 대비 저평가 매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단기 스윙 관점을 접근할 수 있지만 목표가를 전고점보다는 10% 단위로 잘라가면서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좀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산주들은 수익이 나고 있다면 좀 빠르게 수익을 실현해보는 것도 유효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개별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들 저희가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신고가를 기록한 삼양식품, 오늘 증권가에서 또 목표 주가를 상향했는데요. 하나투자증권은 100만 원, 신한투자증권은 86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손유로 팀장님. 삼양식품이 최근에 강달러 수혜주로 또 꼽히고 있어요. 오늘도 원달러 환율 1,450원인데 보유해볼까요?
네, 좀 추가 상승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삼양식품 관련해서 리포트 나온 내용들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다 읽으셨을 것 같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보다 매수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저도 모르게 불닭볶음면을 잘 사 먹고 있더라고요. 저는 매콤한 부분들을 먹고 있지만 국내에서도 이제 순한 맛이 좀 팔리고 있고 삼양식품의 재무제표를 보면은 매출액은 1.6배 정도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2배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프리미엄을 얹어서 팔지만 잘 팔린다는 이야기고요. 그다음 리포트를 보더라도 미국이나 유럽 등의 불닭볶음면에 대한 호응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실적은 잘 나올 거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강달러 기조까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삼양식품의 기조는 유지가 될 거다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주가 위치가 굉장히 부담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드렸다고 해서 한 번에 다 매수를 하기보다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신세계그룹 테마 여쭤볼게요. 대표님, 정용진 회장이 지난 주말에 트럼프 만났다는 소식에 장 초반에는 급등을 했다가 현재는 음봉 전환되거나 윗골이 달렸어요. 어떻게 볼까요? 그럼 뭐 한번 아들이랑 만났다고 해서 신세계그룹이 확 좋아질 만한 게 없죠. 정확히 얘기하면.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이슈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신세계그룹이 그 지금 처하고 있는 모든 악재들을 해소하기는 좀 어려웠고요. 오히려 지금 주가도 올라온 거 보면 스테이푸드라든지 INC 같은 이제 좀 작은 섹터들, 어떻게 보면 시총이 작은 종목들 중심으로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이고, 오히려 신세계라든지 이마트는 오히려 지금 음봉을 내는 모습이어서 여전히 이제 이거는 단순히 이제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요. 신세계그룹보다는 정용진 회장이 앞으로 좀 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기업인들이랑 만날 수 있는 이제 중간에 매개체 역할 정도를 좀 기대해 보는 거 아닌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에 신세계그룹이 뭐 주가가 엄청나게 좋아지고 앞으로 트럼프가 신세계만 만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은 여전히 단기 이슈로 올랐다가 좀 빠지는 게 맞는 걸로 보고 있고요. 푸드나 INC 같은 경우도 아마 내일 정도면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인과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과의 만남에 오늘 테마가 형성됐는데요. 일단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테마성으로만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짧은 시간 동안 참 많은 이슈들과 종목들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남은 오후장에서도 투자 전략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12시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